자, 다시 교재 앞으로 와서 사후적 경합범을 봅니다. 자, 조문 가보죠. 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여기서 금고 이상, 금고 동그라미. 금고 이상입니다. 자, CF. 벌금 이상 하면 틀려요. 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후자면 또 틀립니다. 자, 범한 죄를 경합범, 여기서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죠. 자, 요 사후적 경합범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두 번째 칸 여기 딱 놔두시고요.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전 시간에 동시적 경합범을 봤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강북에서는 A죄, 강남에서는 B죄, 강서에서는 C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A죄, B죄, C죄를 저질른 것이 갑이다. 이 갑이 저질렀던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수사기관이 부지런히 일을 내서 다 밝혀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A죄, B죄, C죄를 검사가 한꺼번에 기소를 할 수가 있었다. 기소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들을 들 때, 식당 주인은 한꺼번에 3가지 음식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줬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형량을 매길 때, DC를 해준다. 그쵸?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가주의 3가지 형태로 양형을 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적 경합범은 어떨까? 이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바닥에서 A죄, B죄, 즉 강북에서 A죄, 강남에서 B죄, 강서에서 C죄를 저질렀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은 3가지를 다 밝혀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은 3가지를 다 밝혀낸 것이 아니라 딱 2가지 죄밖에 못 밝혀냈어요. C죄도 갑이 저질렀는데 C죄는 누군지 지금 어떤 단서도 안 나와. 이 2가지 이 죄만 확실하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A죄, B죄를 먼저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형사법에 나오잖아. 경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검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더 이상 못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뭐 1심에서 확정되든 2심에서 확정되든 3심에서 확정되든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금고 이상이 나왔다는 말은 비록 두 가지밖에 못 팔았지만 많이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음식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금고 이상이 나왔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고 이상이. 그리고 이것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 뭐가 밝혀졌다? 아하, 요 C죄가 밝혀진 거야. 누가 저질렀다고? 갑이 저질렀다고. 아시겠죠? 뒤늦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검찰이 요 C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추가 기소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쵸? 추가 기소를 했다. 그럼 여기서 재판이 나올 텐데 양형이 나올 텐데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자, 이 윗그림에서는 자, A죄, B죄, C죄를 한꺼번에 기소했고 따라서 계산할 때에도 가게 주인이 봤을 때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가주의를 해줬었는데 이거는요 똑같이 A죄, B죄, C죄는 똑같은 날짜에 죄질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은 이 2가지 죄밖에 못 밝혀낸 거예요. 누구 탓으로 돌려야 돼? 피고인은 죄값이 똑같지 첫 번째 그림이든 두 번째 그림이든 첫 번째는 열심히 밝혀낸 거고 두 번째는 2가지 죄밖에 못 밝혀낸 거고 누구 탓이야? 수사기관 탓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는 법조문이 이래요. 자,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값을 매겨라 이런 말이죠. 원래는 한꺼번에 계산해서 써야 돼요. 그게 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야.
두 번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 일을 하잖아요. 그치? 앞에서 재판 한 번 또 열었고 뒤에서 또 한 번 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지금 번거롭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때 값을 매길 때는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하지만 두 번 재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정시설에서의 그 인력, 경찰에서의 인력, 검찰에서의 인력, 법원 재판할 때 그 인력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게 주인 재량에 따라 임의적이다. 임의적.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똑같이는 해주면 좋긴 좋겠지만 그때는 불필요한 재정적 측면에서 많이 소모가 된 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임의적 가게 주인의 재량에 맡기겠다. 위에서는 재량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법조문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도 법조문에 따라서 DC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게 주인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번 할 일을 두 번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말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자, 이 그림 지울게요. 원래는 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기소했었어야 됐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죄만 먼저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형량이 나왔고 그것이 금고 이상의 아주 비싼 값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확정 판결이 나기 그 전의 범죄입니다. 요 C죄는 그쵸? 그 전의 범죄죠. 그 전의 범죄인 요 C죄와 먼저 재판이 확정된 이 두 가지 죄, 요 죄와 요 죄가 사후적 경합범이다. 사후적 경합범이란 말은 형평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되 다만 가게주인 재량에 맡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이거죠. 자, A죄, B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나온 그 이후의 죄. 자, 그 이후죄가 이제 뒷죄입니다. 요 뒷죄는 판결이 나와서 새로이 저지른 죄입니다. 이것은 DC가 안 돼요. 이것은 앞에 있는 C죄처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 판결일이 확정된 이 두 가지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죄는 DC가 안 된다. DC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죄값을 다 줄 수밖에 없다. 이 두 개의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자, 방금 제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실형을 말합니다. 실형이죠. 값이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실형인데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고 이상이긴 하지만 실형은 뭐 짧았고요. 그 실형 말고도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실형이 나온다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나중에 사면을 받았든 면소가 되었든 실효가 되었든 금고 이상이 예전에 나와졌다면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다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이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 직결심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A, B의 죄에 대해서 벌금이나 약식, 직결심판이 나왔다면 그것은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동시적 경합범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오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조문에서 읽었듯이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죄의 관계를 사후적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A, B, C, D, E 여기서는 5개의 죄입니다. 5개의 죄를 순차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 C죄에 대해서 먼저 기소가 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다면 그 C죄와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A, B, D, E죄는 뭐다?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맞죠? 자, 두 번째, 갑이 A, B, C죄를 범하고 C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D, E죄를 범했다면 판결 확정 전의 범죄니까요. A, B죄와 C죄는
사경이 되지만 D2죄는 그 이후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D2죄는 뭐다? 요 D2죄만큼은 동시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ABC죄와 D2죄는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D2죄는 요 두 가지 죄는 뭐다? 두 가지 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두 가지 죄고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D2죄 서로끼리 이 두 가지 죄끼리는 동시에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금고 이상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면 그때는 동시에 경합범 처리를 한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급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위 요건을 봅니다. 자, 확장 판결의 범위, 방금 전문에서 읽었듯이 확장 판결은 금고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금고 이상이 아니라 벌금, 약식, 직결 심판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사후적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로 본다? 그때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봅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는데 판례 마지막 줄 가보세요. 따라서 앞에 끊으시고 여기서 피고인이 벌금형 나왔다 그랬죠? 벌금형이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후단, 즉 사후적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단이 됩니다. 전단은 가로 열고 동시적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될 것이다. 그 하나형이 뭐예요?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가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기출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출은 이쪽 부분이 기출된 것이 아니고 그 윗줄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방금 금고 이상이라 했는데요. 그 금고 이상이 들어온 것은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금고 이상이 아니었고 그냥 판결이 확정된 죄 이렇게만 돼 있었었는데 금고 이상이 2004년도에 추가 신설된 거죠. 자, 쭉 보시고 자, 요 신설된 요 조문은 자,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무슨 법을?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는 사경이 되겠지만 근데 지금 시행 당시에 뭐였어요? 계속 중인 사건은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경 처리를 하지 않고 동시적 경합범 처리를 해주겠다.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리할까요? 불리한 것이 아니고 왜 유리할까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왜 동시적 경합범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면 자, 이 동시적 경합범은 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기소했다면 무조건 법조문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가주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DC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 무조건 DC가 아니라 가계주인에게 재량에 맡긴다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인 것이지 필수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 사항에 해당되는 동시적 경합범이 더 DC가 되는 거예요. 동시적 경합범 처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판결 유지가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법 시행 당시에 계속 중인 벌금형에 대해서도 사후적이 아닌 동시적으로 가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 가보시면 자, 후단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요 금고 이상이죠. 요 금고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법의 추구표가 부정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은 뭐다? 신법의 소구표를 인정하겠다. 신법을 적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도 금고 이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징역 1년이면 금고 이상이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선고유예 2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고 나중에 이 금고 이상이 뭐 사면을 받든 실효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만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 확정이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사면이 되든 실효가 되든 면소가 되든 다 금고 이상으로 처하는 판결 확정되는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여기 집행유예 선고에도 포함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왔던 기출 판례들입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 전의 법안죄를 사경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 후가 아니고 또 전후 이죄는 서로 경합범위 되지 않는다. 즉 사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세모 칠게요. 자, 판례 갑니다. 여기 나오죠? 세 번째 판례. 전의죄와 후의죄는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된다. 다시 노트 펴보세요. 이 그림에서 전후가 어딘가요? 이 전후가 여기 보세요. 여기 4월 1일 날 금고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의죄는 이 C죄가 전의죄가 되고 후의죄는 D죄가 후의죄가 되잖아요. C죄하고 D죄가 어떻게 사경이 돼요? 사경이 안 되지. 사경이 되는 것은 요 재판이 나온 금고 이상의 죄와 그 전의 죄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의죄와 후의죄는 사경이 될 수가 없다. 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여기서 말하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DC가 안 되고요. 각각 계산을 별도로 각각 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DC 안 되고.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판결 확정 전이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확정되든 2심에서 확정되든 3심에서 확정되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소 등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은. 밑에도 전의 법안죄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성립해서 종료된 것을 말한다. 이런 취지 보시고. 자, 이 판례도 한번 보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여기서 추가 기소가 되었고 여기서 재판에서 형량이 나올 때에 여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라 이런 말을 잘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법조문에 나와요. 38조인가 39조에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이 이 부분이 왜 여기서 형평을 고려하라 했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한꺼번에 기소했었더라면 무조건 DC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두 가지 죄만 밝혀냈고 한 가지 죄를 못 밝혀냈다는 거죠. 원래는 똑같은 시간대에 저질러진 것인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앞에 것은 세 가지가 다 잡혔고 뒤에 것은 두 가지밖에 못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죄가 한꺼번에 기소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형량을 내려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형량을 내린다는 것은 사후적 경합법 형량을 내린다는 것은 동시적 경합범에 나오는 계산대와 가격을 맞춰라 이런 말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C죄가 강서에서 강간했다는 그 C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AB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없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지금 DC가 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동시 판결이 안 돼요. 그건 사경이 아니지. 그치? 여기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서 뭐 DC 해주고 하고 말 거지 처음부터 동시적 경합범 관계가 아닌데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후단의 경합범 즉 사경이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경이 안 되므로 마지막에 동시적 경합범과 가격을 맞춰서 DC해 줄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없는 것이다. 이무적 감면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런 취지로 받으시고 요 판례가 다음 페이지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요 판례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판례 중요합니다. 자,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이 판례는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또다시 출제가 됐거든요. 중요한 판결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자, 여기 이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죄가 나중에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어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법에서 배우죠. 재심 사유가 되죠. 그렇죠?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판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판결을 새로이 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분명히 요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후에 저질렀던 이 뒤죄는, 이 죄와 이 뒤죄는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재심 사유가 되면 처음부터 판결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고 보아서, 이 부분이 없었다고 보아서 금고 이상에 나오지 않은 판결이 나온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이 죄와 뒤죄는 사후적 경합범위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판결이 뭐라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금고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 나중에 이것이 사면을 받든 면소를 받든 실효가 되든 이거는 그 앞의 죄와는 사경이 되지만 그 이후 죄는 사경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 그 근거, 그 전에 했던 그거 확정 판결이 있었던 그 사실 자체, 과거 역사는 남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재심 사유가 된 이 판결과 그 이후에 저질렀던 뒤죄는 사경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역시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오시면, 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자입니다. 후에 저질렀던 별개의 후행범죄, 여기서는 무슨 죄가 되죠? 여기서는 이 뒤죄가 되는 거예요. 이 뒤죄에 대하여 뒤죄를 저질렀는데 그 유죄 확정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밑에 요 후행 범죄인 뒤죄와 재심 판결이죠. 요 재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서는 후단 경합범위 된다 안 된다? 후단 경합범위 안 된다.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쭉 나와 있고요. 요 마지막에도 이런 말 나오죠. 요 후행 범죄와 재심 판결 사이에서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서는 후단 경합범위 안 되는 것이므로 깎아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형을 감경 면제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뭐 후단 경합범위 되면 막 깎아주고 말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물건값 제대로 다 내라,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판결이라서 색깔 칠할게요. 재심 판결, 색깔 칠합니다. 자, 이 밑에 판례는 70판례입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자, 이 판례는 아직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 가능성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 판결 나오죠. 재심 판결. 이전과 이후는 전단 경합범위 안 된다. 동시적 경합범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단 경합범위 안 된다. 똑같아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전자 후자 해놨죠. 전자 후자가 사후적 경합범위 안 되는 것이므로 각각 따로 처벌했듯이 여기서는 동시적도 안 된다. 동시적도 안 된다. 재심 판결 전후로 해서 동시적 경합범도 안 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쭉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자면 여기입니다. 이전과 이후는 동시적 경합범위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여기서 그 이유 설명에서 재심 대상 판결 그 이전의 범죄, 그 이전의 범죄가 뭐였는데, 여기잖아요. 여기 재심 판결 대상 그 이전의 범죄, 이걸 말합니다. 이거와 그 전에 범한 C죄, 이 두 가지 죄는 사경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행범죄, 그치는 후단의 경합범위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재심 판결 그 이전의 범죄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금고 이상이 나와야지.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에 이것이 후단 경합범위 되는 거지. 금고 이상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요?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 미만이 나오면 그건 사경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웠던 거 복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심 판결 대상 이전의 범죄와 후단 경합범위 있는 것이지 그 이후의 범죄는 후단 경합범위 안 돼요. 여기 뒷죄, 그치? 안 된다.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자, 세 번째로 죄를 범한 시기는 종료시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범죄는 확정 판결 후에 종료되었다 보는 것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판례가 여기입니다. 자, 상습범, 우리 저 앞에서 포괄일제 할 때 푸른 그 판례입니다. 중간에 동종이 아닌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때는 확정 판결 후에 범한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사경이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쭉 가서 처벌을 봅니다. 처벌. 요거는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처벌을 볼 텐데 이것이 바로 노트에서 보는 이겁니다. 여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라. 다만 가게 주인에 따라 재량에 따라 이무적 감면이 가능하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오시면 39조 1항입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해라. 그쵸? 가격을 맞춰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성과하면 되겠다. 다만 가게 주인에 따라서 자, 이 부분도 나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필요적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이죠.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더라도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무기징역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먼저 기소가 된 죄에 대하여 금고의상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가 나왔다? 무기가 나온 거야. 무기징역이 나온 거야. 여기서. 그쵸? 자,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C죄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소하는 거잖아요. 추가 기소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판을 해서 양형을 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평을 고려해서 해대 임의적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후단 경합범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 전단 동시적 경합범 할 때 무기가 나오면 흡수지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기가 나왔으므로 이 C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때 여기가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과 형평을 고려해서 이 형량은 무조건 여기 흡수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흡수주의는 동시적 경합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의적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쵸? 자, 후단 경합범이 있다 할 때 동시적 경합범위에서는 흡수지를 취해서 흡수시켜버렸지만 이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필요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후단 경합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건덕지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줄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공직선거법을 가봐야 돼요. 공직선거법에 가보면 경합범 조항이 있는데 이 18조 1항 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른 법조문과 좀 다르게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경우가 없었던 경우야. 그 말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확정된 이 선거범죄입니다. 선거범죄일 때에는 판결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애당초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라이다는 거지. 이기 때문에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죄와 이 죄는 이 두 가지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할 건덕지도 없는 것이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3번이죠. 이것은 양가로 3번이기 때문에 동시적, 사후적 모두 포함되는 말입니다. 경합범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형 집행 면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형을 정한다. 그치? 앞에서는 동시적 경합범일 때나 사후적 경합범일 때는 뭐 DC 해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DC에서 계산이 끝났는데 그 중에 어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형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계산을 무르고 처음부터 계산 다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런 내용이고 전 사망의 형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죄수론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